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재료적인 네. 부분에 한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네. 같이 한번 또 봐야 되는 시간이고, 뉴스 보니까 그 비 피해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비가 오면은 매번 사고가 나오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네네. 신기합니다, 저는. 정부 비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비가 또 많이 오니까 네. 또 피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네. 다음 주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옵니다. 네, 돌아야 하고 있죠. 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을 잠정치지만 네. 스타트를 좀 끊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늘었는데 뭐 역시나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적은 그렇죠. 네, 정말 애널리스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네. 조금씩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물론 네. 나오기 전에 뭐 선반영을 받거나 하겠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 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뭐 특정한 재료라든지 실적이 나왔을 때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밀리거나 아니면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좀 익숙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난해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에코프로가 일단 100만 원을 찍긴 했어요. 이 실적이 나오고 네. 이 며칠 한 계속 흔들렸어요. 이 네네, 막판에. 맞습니다. 막판에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를 줬다고는 보는데 네. 그러거나 말거나 100만 원을 다시 한번 코앞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무거운 친구들이 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상승을 상승폭을 좀 많이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정말 강했다. 진짜 강했다. 금요일까지 정말 많이 올라갔었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친구들도 시총이 적은 시총이 아니거든요, 이 네.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쏠리는 게 좀 엄청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요런 또 정말 엄청난 상승을 네.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처음에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일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네. 반도체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던 이유기도 한데, 네. 이번 주 2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요일이에요. 네. 목요일날 보시면 쭉 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 공제율을 확대해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뭐 어떻게 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네. 내용이죠. 보시면은 21개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15개, 디스플레이 하나, 2차전지 5곳을 낸 거죠. 그 기업들이 나도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뭐 미래 모빌리티, 철도, 수소,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등등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도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투자할 테니 우리 잘 다시 한번 해볼 테니 지원을 해줘라. 약간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날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특화 단지를 지정을 하면은 보통 또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네. 때로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 뭐 땅덩어리가 있다든지. 맞아요. 예. 이 땅덩어리 수혜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 일단 새만금 음.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전에 항공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쪽 관련해 가지고 그 맞아요. 공항 언저리에 네. 땅이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연결돼서 막 올라가는 그리고 그런 것들 또 많이 있었죠. 테마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린벨트 아, 해제해준다. DMG 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이제 지역에 이제 네. 그 우리 주식 창을 보면은 그 기업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또 테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SK가 뭐 파주인가 어딘가에 공장을 크게 짓는다고 했을 때 네네. 그 근처에 있었던 것들도 맞아요. 같이 움직였던 네.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있죠. 뭐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뭐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애매하거나 아니면 황당한 것들, 특히 네네. 대선 때. 맞아요.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윤씨 해가지고 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또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또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HPSP 장비주도 아, 뭐 엄청나게 또 진짜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네. 뭐 저번 주에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네. 엔비디아도 좋았고 네. 또 반도체 이슈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 친구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 친구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바닥에 사실 많이 밀려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네. 이게 진짜 상승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거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밀리긴 또 많이 밀렸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바이오 투자자들 이제 바이오 또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왜 그럴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이제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뭘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돈을 쉽게 땡기기가 어렵죠?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이제 금리 인상의 고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늘려서 우리 뭐 하나 만들어 봐야지와 같은 심리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얘기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온오프 동시에요. 온오프 동시고 치매 관련주들은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메디프론. 네, 메디프론이 요때였죠. 네. 요때 치매 얘기 나왔을 때고 그리고 뭐 이런 진단키트, 치매 진단키트 관련 주들 그리고 뭐 엔젠바이오 뭐 이런 애들. 얘네들도 크게 반응은 안 했는데 어쨌든 알츠하이머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근데 시장에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막 치매가 활발하게 네. 반응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좀 단발성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 러시아. 네. 금요일인가 그 곡물 관련된 맞아요. 애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 금요일날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일 월요일이죠. 네. 이게 이제 곡물 협정이 만기 날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이거 잘 안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푸틴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사료, 식량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 누보가 일단은 강했고, 누보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들도 있죠. 한일사료, 뭐 네. 고려산업, 네, 그렇죠. 미래생명자원, 뭐 대주산업, 뭐 사료 하면은 거의 이쪽 안에서 좀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곡물 협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반응할 수 있고 역시 장이 밀리면서 반응할 때는 이게 진짜구나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장이 별로 안 밀리는데 뭔가 이런 이슈가 장중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맞물려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했고 네. 정말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잘 안 좋은 이런 지역에서도 가셔가지고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높게 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위험한 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폴란드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죠. 재건 관련된 네네. 이슈가. 그래서 움직이긴 했어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삼부토건이 좀 가장 활발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있고 그리고 SY. 그렇죠. 네, 이 친구도 좀 밀렸네요, 금요일날. 근데 이 친구도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근데 최근에 확실히 재건 이슈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네. 예전만큼 네.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삼부토건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미 뭐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큼직큼직한 게 별로 없고, 네. 좀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이렇게 종목을 달고 오진 않았는데, 이 바이든이 청정 에너지 정책에 25조 원 기금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와서 저는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는 맨날 움직이는 맞아요. 뭐 KC 코트렐, 네. KC 그린 홀딩스, 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청정 에너지 하면 움직이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거용 난방, 전기차 충전소, 폭염 대피소, 이런 또 사진을 그냥 대놓고 테슬라 충전 네. 그걸 딱 붙여놓은 거 보면은 저는 확실히 이 테마를 시장에서 반응은 해줄 것 같은데
어떤 좀 업종이 좀 메인으로 수혜를 받을지는 확실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저거를 해가지고 좀 연결해서 나오는 게 테슬라 충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맞아요.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폭염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철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저 충전 관련된 그 이슈는 꾸준하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충전도 저희가 뭐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네, 그렇죠. 유명한 종목들이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뭐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뭐 이런 친구들이 충전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네. 확실히 저번 주에 좀 꺾이는 부분이 좀 확실히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번 주에 또 얘기했었던 거죠. 도대체 SOT가 뭘까요? 했던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18일 날 이제 매치데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OT 관련해서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갤럭시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좀 대표적인데 네. 저번 주에도 일정도 있었고 좀 이슈도 있었는데 크게 반응은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한번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8일이니까 내일 이제 오후장부터 18일 아침 정도? 예. 그때 좀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갤럭시 머니트리, 뭐 서울 옥션, 갤럭시 SM 뭐 등등 SOT 관련해서는 일정이 잡혀 있다. 다만 지금 시장에 돈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테마는 아니죠.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잔잔바리 딱 두 개만 더 보면 네. 우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봐요. 저 얼마 전에 우유를 사 먹었는데 3,0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500ml가 500원 이랬거든요. 예, 예. 1000ml가 1,000원? 1980년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17일, 19일 날 이제 낙농진흥회랑 이제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우유 관련주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서 우유 값도 오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도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기장의 빌라주드 아난티. 네, 이게 18일 날 개장을 한대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대북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네. 제가 볼 때 최근에는 이제 실적 이슈로 좀 많이 그렇죠.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북은 손절을 했으니까 그쵸. 작년에 아마 500억 정도 예, 예.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으니까 음. 더 이상 대북으로 엮이지 말고 일단은 실적으로 엮여가는 게 맞겠죠, 얘네들은. 보시면은 진짜 좀 실적이 안 좋다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확실히 저번 주에 이미 반도체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퍼질지 아니면 계속 최근에 시장 흐름처럼 가는 친구들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스레드 관련해가지고 좀 네, 새로운 맞습니다. 테마가 네. 나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주도 물론 반응한 친구들은 있었어요. 네. 네, 반응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이 스레드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1억 명 돌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기업들이 돈을 벌고자 하면은 보통 이런 SNS는 카카오가 SNS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광고 붙이면서 그렇죠. 였는데 나온 거 보면은 스레드 한 가입자 10억 명 되면은 그때 광고를 붙인다고 합니다. 아, 10억 그러니까 명. 아직 좀 남았다라는 많이 거, 가게 되네요. 좀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EM넷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그 외 종목들은 좀 조정을 한 주 내내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런 테마, 뭔가 급등 이런 느낌에 주는 테마는 현재로서는 스레드가 좀 유일한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는 거의 실적 달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업종 위주로 반도체 업종, 2차전지 업종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강했던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 있잖아요. 포스코. 아, 와, 포스코 친구들이 진짜 잘 움직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움직여줄지는 몰랐거든요. 포스코 그룹이 확실히 그 미래 청사진을 굉장히 잘 그린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뭐 엠텍까지. 홀딩스, 포스코 엠텍, 네. 예, 포스코 관련주들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뭔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재료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시장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끝이다라는 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본인의 뷰와 그리고 시장에서 어디가 지금 집중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투자 성과 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네. 이슈와 재료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